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고현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일부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도와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윤혜입니다. 아유, 멘트를 준비해요? 아니, 방금 생각났어요. 네. 자, 전예현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번 이재명 3표가 부족합니다. 방금 준비하셨어 지금 보니까. 네, 준비했습니다. 박영식 부담되겠는데요. 네. 박영식 평론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윤식입니다. 성대모사. 뉴스다이브 파이팅! 이 중요한 시간에 그런 멘트 하시는 거예요? 아니 뉴스다이브 출연했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제 대선이 코앞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네. 사전 투표일로 치면 이틀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 TV 토론이 있고 내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코앞에 대선이 다가왔고 아시는 것처럼 재외국민투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투표율 잠정적으로 집계된 거 보니까 79.5%예요. 역대 최고라면서요? 역대 최고고 그야말로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0대 때랑 비교해도 7.9%가 상승한 수치고 네. 이런 역대급 투표율이 나온 이유 윤혜 씨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확실히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신다. 여기에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뉴스로 마사지되고 프레임 전환되면서 많은 지지자들이 또 결집하고 예. 거짓 프레임도 씌우고 하면서 헷갈리는데 해외에 계신 분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러다가 진짜 대한민국 무너지겠네. 더는 안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이 표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는 세 가지가 결합된 건데 분노, 희망, 절박감. 분노는 사실 해외에 나가면 한국 뉴스 보면은 더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데 네. 하필이면 이 불법 계엄 현장을 많이 뉴스로 보셨을 때 굉장히 분노를 하셨을 것 같고 절박함과 희망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막 탱크를 몸으로 맞고 막 해외에서 그걸 주목하는 모습을 예.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겠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광화문 집회에 나갔을 때 굉장히 독특한 걸 많이 봤는데 해외 교민들이 돈을 모아서 커피차를 보낸 거. 맞아요. 또 사실 제가 처음 네. 봤어요. 선결제 그때. 하시고 그러죠. 선결제 하시고 해외 교포들이 보는 추러스도 봤어요. 네, 맞아요. 이런 현상에 그 간절함이 이미 반영되었는데 이번에 투표율로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뭐 우리는 사전 투표 같으면 동네 아무 데서나 할 수 맞아요. 있고 네. 본 투표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은 그게 어렵다는 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정을 보이셨다라는 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뭐 선거운동의 양상도 뭐 점점 뜨거워지고 사실 뭐 네거티브도 심해지고 있고 뭐 사실 뭐 알맹이 없는 뭐 이런 투표다 얘기는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불상사들도 생기는데 어제 대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민주당 대구 유세,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대구에서 유세하던 중에, 그러니까 뭐 이 외제차 벤츠라고 하더군요. 뭐 뚜껑 열리는 차라고 하던데 네. 빨간색 차를 몰고 온 어떤 사람이 현장에서 뭐 경적을 계속 심하게 울렸고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듯한 행위를 하니까 거의 운동원들이 이제 뭐 말리고 네. 내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발진을 했고 네.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4분이 다치셨다 그래요. 응급실을 가셨다고 예. 합니다. 그 저희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갑자기 막 올렸어요. 저 장면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계속 저렇게 경기를 왜 이루니까 그러냐고 박홍근 의원이 처음에는 경쟁을 해서 그렇게 뭐 신경 쓰시다가 그냥 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게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래요. 그렇죠. 현장에서 계속 클럽을 네, 울리고 세 계속 번째 와가지고는 결국에는 창문을 내리고 째려보니까 그냥 가시라 라고 했는데 안 가고 있다가 이제 그럼 내려라 하고 하니까 말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도 저걸 그냥 엑스를- 밀고 가버리는 거잖아. 예. 저게 이제 그리고 운전자가 있었고 동승자도 있었고요. 젊은 남성 2명이더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오윤혜 씨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반복적으로 선거 유세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 제가 늦은 밤에 이제 박주민 의원이 지역 일정 끝나고 서울역에 도착한 게 아마 한 11시 더 넘었을 거예요. 그 시간에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내리고 나서 선거운동원들이 차를 붙잡아두고 이제 그 운전자가 내렸는데 내리고 나서 이제 뭐 몸싸움하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몸싸움하는 과정 중에 선거운동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 공안 부르지 말고 한국 경찰 불러라. 맞아요. 그러니까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좀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가? 오히려 이걸 혐오를 조장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인가? 이거는 진짜 사라져야 되고 저 사람이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바로 풀려났대요. 근데 이 영상이 되게 회자가 되니까 다시 경찰에서 불러서 체포를 했다. 이 상황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죠. 엄벌해야죠. 현행범인데 처음에는 경찰이 왔다가 현장에서 그냥 풀려났었고 언론 보도 통해서 이게 계속 나가니까 어제 저녁 8시쯤 체포를 했다라는 뉴스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차로 특수 이거 폭행하면 더 가중 많이 안 아니에요? 알려진 뉴스인데요. 네. 지방에서 선거운동원 방해한 사람이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진 바가 있는데 민주당 선거 유세하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사람이 뒤에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실 민주당 유세 운동원들이라던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런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정치 테러나 폭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절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2차 TV 토론에서도 보면 이걸 무슨 토론 소재로 끌고 오고 네. 무슨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듯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피격당한 것이라던가 지금 방탄복 입는 것을 조롱하는 이런 문화 절대로 조성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고 이기고 싶어도 네. 이런 문제에서는 명백하게 선을 그어야 되고 당원들에게도 당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사실 개헌만으로도 이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지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약간 손을 놓은 듯한 모습을 혹시 보이는 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유리한 그 정서가 반영된 지역이 또 아니기 때문에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제 박주민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제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박주민 의원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왕왕 겪는 일이라고. 어. 이게 늘상 겪는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지역에서 민주당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면 왕왕 겪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게 좀 마음이 아팠다고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 대구에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부산에서도 약간 뭐 경미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골목골목 이제 유세 단장이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어쨌든 반갑게 맞이하는 분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박주민 TV를 촬영 중이었는데 와가지고 또 술을 드신 분 같다고 하더군요. 예. 오셔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잖아요. 네. 시비를 걸어서 뭐 호텔 경제학부터 뭐 승수효과니 뭐니 박주민 의원에게 일일이 설명을 하라고 붙잡고 안 놔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어떤 형태로든 뭐 물리력을 가한다라든지 이렇게 형사처벌에 준할 만한 행위를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결국은 저 박주민 의원 대학 어디 나왔냐고 묻고 서울대 나왔다 그러니까 그냥 갔대요. 맞아요. 근데 박주민 위원장님이 저도 같이 다녀본 적이 있는데 별명이 마이콜이에요. 아기 공룡 줄리에 나오는. 안경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네. 굉장히 뭐라 그러죠? 굉장히 저자세로 시민들한테 맞아요. 고개 숙이고 발언도 그렇게 험한 발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만만하게 좀 마음 아픈 현실이 뭐냐면 그래서 화가 나요. 예, 내란 수계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착한 박주민 위원장한테 이러는 건 아닐까라는 이 극우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속상하죠. 강하게 보이는 사람한테 되게 약하고요. 약자에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 대선 후보 정치인 한 분에게도 보이죠. 조장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겠다라고 하는 대선 기간이고 선거가 일주일 남았다라는 얘기했는데 그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는 내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 혐오, 갈라치기 네. 뭐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들리니까 씁쓸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댓글에도 그런 거 나오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자, 일주일 남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지는 모르겠어요. 단일화 얘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 20분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결국 같은 얘기였어요. 단일화 없다. 김문수로는 이재명 이길 수 없다. 나는 끝까지 완주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표명한 인터뷰,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계속 같은 말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단일화에 목매 있습니까? 하루에도 헤드라인이 막 열 몇 개씩이 나와요. 이제는 별로 안 궁금한데.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이준석 후보라는 사람이 정치인 자체가 이제 이슈 테이킹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제 이걸 뭐 전문용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펌핑질을 잘한다고 봐야 되겠죠. 언론 기술자라고 봅니다. 이게 언론에서 어떤 주제를 좋아하고 어떤 것을 많이 화제로 다루는지 너무 잘 학습돼 있는 정치인 같아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기자회견이랑 다른 내용이 없어요.
단일화를 거부한다. 그리고 오늘도 뭐 비상계엄 책임 세력과 단일화는 없다. 한마디로 단일화 거부 선언을 재차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너무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의심까지 들어요. 이런 작용이 있어야 반작용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즉 국민의힘에서 계속 단일화를 하자라고 언론에다가 대고 요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밑 접촉을 하거나 비공식으로 어떤 라인을 통해서 개혁신당의 인사를 만나든 이준석 후보 측에게 연락을 하기 때문에 단일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반작용이 있는 일종의 거라는 약속 대련이다.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반작용이라는 버전의. 생각이 좀 네. 들어서 네. 계속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 안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는 한 0.01% 가능성 정도는 조건이 된다면 단일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단일화 기자회견의 효과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지지층이 분산되지 않고 어디 가지 않게끔 묶어주는 효과가 계속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효과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생각 없다는 입장을 개혁신당이 밝히고 있으니까 그 뜻을 존중하겠다. 네. 뭐 이런 또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바로 그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시키기도 했습니다. 아, 그 윤상현 의원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와. 이분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느냐. 근데 김문수 후보는 탄핵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네. 이준석 개혁신당은 개혁신당대로의 입장이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상현 의원은 대표적인 탄핵을 반대하는 인물이었고 그 인물이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입니다. 선거운동하고 이제는 김문수 이름 찍힌 옷을 입고 활동을 하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당이 같은 당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네. 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전에 자기네 집안 단일화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일관성이 없는 집단인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측과 하는 활동을 보니까 정말 한때 뭐 보수에서 이 사람을 조선제일검이라고 했는데 조선제일의 진짜 철면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습니다. 장관하고 윤석열의 힘을 등에 업고 당대표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자기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책임이 없다는 듯이 뭐 민주당 탓을 하는데 세상에 경제 망가진 것을 야당 탓하는 사람은 처음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김문수 후보를 띄우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보셨습니까? 주로 자기 잘났고 이재명 비판하는 거 있는데 하여간 국민의힘도 참 콩가루 집안이다. 저는 보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뭐 여기에 지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상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뭐 윤어게인이다. 이미 파면된 윤석열이 다시 임명된 것이나 같은 것이다. 선거 포기하는 거다. 이 처리하지 않으면 나는 선거운동 중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윤석열과 정강훈의 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은? 모르죠. 조합이. 사실상 일단은 지금 상황이 그렇다. 네, 상황이 오늘 그렇다. TV 토론 전까지는 김문수 후보는 뭐 특별한 일정 없이 토론 준비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입장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예.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괴물 독재국가 출연을 막아야 한다라는 네. 메시지를 냈는데 누가 괴물이죠? 모르죠. 누굴까요? 아니 많은 국민들 알 것 같아요. 어허.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낙연 씨랑 김문수 씨랑 하면은 지지율이 좀 올라갑니까? 전문가 글쎄요, 뭐 의견이 이거는 이제 궁금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입김에 지나지 않는 움직임이랄까? 미풍도 아니에요, 이거는. 선풍이 입김? 미풍도. 그래서 입김. 이 기사가 나왔는데 밑에 조회수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민주당을 탈당함과 동시에 사실상의 정치 생명은 뭐 저는 이제 끝났다고 보는 사람이고, 다만 이제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의리가 있어야 하고 도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분이 민주당에서 평생을 죄송한 얘기지만 꿀 빨대로 다 빨던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전남도지사 했죠, 다선 중진 의원 했죠, 총리. 뭐 총리도 네. 했죠, 심지어 당 대표까지 했어요. 이분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한다는 대선 것이 후보를 못했죠. 대선 후보를 못했죠. 네. 대선 후보만을 못했기 때문에
당을 뛰쳐나가서 새미래민주당이라는 민주당의 이름을 팔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네. 다만 그 이름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미래민주당의 민주라는 이름 자체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새미래당이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과 일단 손을 잡고 개헌 공동정부를 합의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내란 가담 세력이라고 불릴 만한 이 국민의힘과의 협잡을 문재인 전 정부의 전 총리가 그것도 아주 장기간 총리직을 역임하셨던 분이 이 총리직을 역임하셨던 분이 한 거잖아요. 전 좀 충격받았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봤는데 그래서 더 충격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하셨던 분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정책 연구 포럼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이낙연을 제명해 버렸어요. 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저만의 충격이 아니라 이거는 과거 민주 진보 진영에서 같이 정치를 했고 그래도 같은 가치와 비전을 공유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 모욕적인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도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할 시간이 오케이. 없지 않을까요? 시간이 거기까지 아깝지 제가 지금 너무 감정이 격해졌는데 제가 이제 막내 기자 때부터 이분 취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오늘 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손잡은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진짜 패륜적 행태다. 왜냐 김문수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비판한 정도를 넘어서 제가 맞아요.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말을 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그냥 합니다. 자, 총살감, 김정은의 땡땡땡 이렇게 한 사람과 손을 잡습니까? 예.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총리였습니다. 누가 키워줬습니까? 김대중 정신의 상징인 호남에서 본인을 키워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저는 정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지하에서 책상을 쾅 치셨을 것 같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정치가 아무리 권력을 쫓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도 이런 패륜적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제가 지금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길게 뭐 얘기를 안 하셔도 맞아요. 뭐 대부분, 누가 괴물인지는 많은 네. 국민들은 알고 네. 있다. 대부분 전달이 된 것 같고 네. 앞서 그 우리 오윤혜 씨가 얘기했지만 이제 김문수 후보와 네. 그러니까 전광훈 씨 간의 이제 관계 뭐 자유통일당 처음 만들었을 때 뭐 당 대표하고 이런 뭐 얘기도 있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집회 현장에서 무대 위에서 연출됐던 여러 장면들은 네. 뭐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까지도 영상으로 많이 공개된 바가 있잖아요. 네. 이게 보니까 24년 9월 2일 부산 백스포에서 있었던 강연 중에 정광훈 씨가 했던 뭐 워딩 중에 이런 게 있네요. 김문수의 모든 철학과 서사의 절반은 사상의 절반은 내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거 뭐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요새 우리가 하는 말로 얘기하면 김문수는 내 아바타다. 아바타다. 네. 뭐 이 정도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는 관련해서 질문하면 계속 말을 빙빙 돌리고 정확한 또 답을 안 줍니다. 이런 답을 상황이에요.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네. 이제 당장 다음 주면 이제 투표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근데 더 있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뉴스를 거의 안 보는 제 주변의 지인들은 김문수가 뭐 했던 사람인지 자체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극우 아스팔트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그랬던 사람인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광훈 사랑의 교회에서 코로나 시국에도 불법 집회해가지고 벌금 받고 누군가를 폭행해서 또 그것도 처벌받고 굉장히 인간 기본적으로도 폭력적이지만 정광훈 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거를 계속 알려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근데 이제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김문수 후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는 잘 뭐 예상은 안 됩니다만은 네. 어쨌든 지금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사실상의 당 대표격으로 대선 후보로 활동을 하면서 나름의 또 화양 연화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결국 뭐 비대위원장도 들어설 거고 또 당이 권력 구조가 또 재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친윤 당권파와 친한계가 대립하는 이제 리턴 매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의 역할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숫자 싸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때 숨겨놨던 나의 비장의 카드, 네. 전광훈을 꺼내들 수 전광훈 있는 카드. 그런 가능성을 좀 이제 저는 염두에 두고 있어서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선거용이고요. 선거가 끝나면 더 노골적으로 장외 세력들도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을 실제 김문수 후보 스스로 한 적이 있거든요. 예. 대선이 끝나게 되면 아마 이제 발톱을 또 드러낼 수도 있지 않을까.